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상권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청약이 그럼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다? offeror와 offer이다. 자, 무역 영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A와 B의 당사자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청약에서 offeror, offeree 혹은 이제 환어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drawer, drawee 혹은 applicant와 뭐 아니면은 beneficiary와 같이 무역 영어에서는 어떤 계약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인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무역 영어 공부가 수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offeror와 offeree다. 청약을 행하는 자 그리고 청약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청약이 뭐다? 그래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다라는 거예요. 즉, 너 나랑 계약할래? 라고 묻는 그러한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청약의 요건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다? CISG 14조 1항의 내용이다. 그래서 CISG 14조 1항에서 뭘 얘기하느냐? 청약이란 요런 요건을 가지는데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의사 표시. 두 번째, 충분히 확정적일 것. 세 번째, 특정한 사람에게 행해질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이거는 유효한 청약이다라고 CISG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문 한번 보실게요.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한번 끊어줄게요. 자, 그래서 뭐냐?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proposal. 제의는 어때야 한다? 첫 번째,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체크해 주세요. one or more. 한 명이어도 되고 여러 명이어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뭐라 해야 한다? 청약은 내가 누군가한테 청약을 하고자 할 때 나는 너에게 청약을 한다와 같이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청약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고 나랑 계약할 사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은 뭐다? 청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특정한 자에게, 특정한 여러 명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한 것이 바로 뭐다? constitution offer, 청약을 구성을 한다. 근데 자 여기 뭐예요? 조건문이 붙었죠. if, 뭐다? 이 proposal이 어때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it is sufficiently definite. 뭐예요?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뭐다? 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좋은 물건을 파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가격에 줄게 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확정적으로 성립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indicate 나타내야 한다. 뭘 나타내야 하느냐? The intention of the offere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In case of acceptance. 승낙이 있을 경우에 누구로부터? offeree로부터 승낙이 있을 경우에 뭐다? 내가 어떻게? intention of the offerer to be bound. 구속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다? 청약을 내가 하긴 하는데 네가 액셉턴스를 했을 때,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의사는 안 된다. 내가 청약을 할 때에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승낙을 하게 되면은 나는 너와 계약에 구속되겠다. 계약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 표시가 모두 들어가야 비로소 청약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첫 번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특정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두 번째 충분히 확정적이고, 세 번째 승낙이 있을 때 구속이 되겠다는 의사 표시가 청약이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확정적이다. 자, CISG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짜증나는 게 뭐냐? sufficiently와 같은 정확한 문장을 쓰지 않아요.
왜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서로 다른 당사자, 수없이 많은 국가의 여러 당사자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충분히 확정적이니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 해요. 왜냐? 법상에 이 충분히 확정적인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와 같이 정확한 어구를 써놓게 되면 그 자체로 어느 국가에서는 우리는 그거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는 그거의 실정과 맞지 않아 와 같은 국제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CISG는 대부분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투를 많이 써놓는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CISG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4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sufficiently defined 라는 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넣어놨다.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ed. 어떠한 제의는, 어떠한 청약은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본다. 언제?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뭐예요? 충분히 확정적인 청약은 뭘 나타내면 되느냐? 첫 번째, 물건을 나타내라. goods를 나타내라. 두 번째, quantity, 수량, 그리고 price, 가격을 나타내면 된다. 즉, 물품, 수량, 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면 충분히 확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뭐예요?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게 뭔 소리냐? 명시적으로라고 하면 내가 청약에 내가 메로나를 팔 거야. 메로나 몇 개? 10개를 팔 거고 나는 한 개당 100원에 팔게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확정적인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다? 이러한 내용을 정해놓지 않았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메로나 팔고 뭐 10개 팔 건데 가격은 시가로 할 거야. 가격은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 가격에 줄게. 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는 청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퍼러와 오퍼리가 이전에 이미 계약을 여러 번 행해왔고 그 이전에 이미 15원으로 개당 15원으로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15원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묵시적으로 그냥 그 이전 가격에 몇 프로 할인한 가격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서의 충분히 확정적이다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조 1항에서 뭐다? 계약의 청약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구속된다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 특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